황보선의 주말 새 아침 계속해서 미대선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미대선 결과가 한미동맹, 북미관계, 남북관계 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현재 지금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실 텐데 네네. 모든 분들이 거의 같은 목소리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253표 대 214표 정도거든요. 예. 지금 추세로 가면은 바이든 후보가 네바다랑 아리조나를 가져가고 나머지를 트럼프 후보가 가져간다 하더라도 한 270 대 268 정말 신승에 가까운 승리를 바이든이 거두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바이든의 신승 쪽으로 조심스럽게 지금 전망하십니다. 자, 이제 아직 그 우편 투표 집계가 주마다 다 하신 방식이 달라서 완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좀 변수로 남아 있는데 이게 그 상당한 혼란 지금 우려되죠. 예. 지금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재검표 하겠다, 소송하겠다 이런 논의를 벌써부터 하고 있어서 우편 투표 중단하라라고 하는 그런 논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일단은 투표는 계속돼야 되고 이제 개표 과정은 계속 지속돼야 될 것 같고요. 소송의 어떤 측면이 이제 제기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큰 결과의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어쨌든, 결과는 트럼프의 재선 성공이냐, 바이든의 정권 교체냐, 둘 중 하나인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의 신승 쪽으로 조금씩 기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누가 대통령 되느냐에 따라 사실은 이제 한반도 정세, 많은 변화 예상되는데, 우선 그 북미 간 비핵화 협상도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비핵화 협상 같은 경우는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은 어떤 친서 외교나 정상 간의 어떤 이제 친분에 근거한 외교를 이제 좀 자제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이제 보다 원칙의 입장에 근거해서 이제 실무 협상에서부터 이제 위로 올라오는 그러니까 바텀업 방식의 이제 외교 방식을 상당히 선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4년 동안 이제 관찰했던 그런 북미 관계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원칙에 입각해서 이제 비핵화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정상 외교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 탑다운 방식의 장점이 이것저것 있긴 한데 먼저 사실 이를테면 예측 못했던 전격적인 정상 간의 만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앞으로는 이런 풍경은 나오지 않겠습니다. 사실. 그런 건 좀 앞으로는 좀 그런 광경은 좀 목격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 바이든 후보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톱다운 방식이 아니고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만약 당선되면 당선 이후 직후에 어떤 북미 관계 관련해서 변화도 사실 그러면 이렇게 당장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적겠습니다. 당장 이루어지진 않을 거고요.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캠프 내에서 이제 북한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그 관련 전문가들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전문가들이 그 안에 포진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군 측에서부터 기존에 이제 외교적인 방식까지 많이 논의가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이제 외교적 방식과 이제 억지, 북한 핵의 이제 발전의 억지 요 두 개의 요소로는 수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전략적 인내와는 약간 다르고요. 좀 더 이제 동맹국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제 북한 간의 관계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공통적으로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은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이제 큰 아시아 전략이 나올 것이고 그 안에서의 이제 북미 관계를 이제 조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그 바이든의 어떤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더라도 이게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 성공하면은 이 북미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정말 신승을 또 거둔다 하더라도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급박한 변화를 얻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이제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가 보여줬듯이 북한 문제를 그렇게 많이 언급하진 않았잖아요. 이제 중동 문제나 여기에서 평화협정은 많이 언급을 했지만 북한 문제는 크게 언급을 안 했는데 그게 그만큼 성과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성과를 얻기 어려운 이제 대외 정책 의제였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향후로도 이제 그런 비핵화라고 하는 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과연 외교정책 우선순위로 놓을 것인가의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어쨌든 정상 간 빅딜을 선호하는 게 김정은 위원장인데 네네. 결국 그러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뭐 사실 바이든보다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내심 바라고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근데 이제 만약에 바이든이 되면 네네. 그 북한이 이제 북한 문제를 국제적으로 더 이제 또 관심을 뭐랄까요 끌기 위해서라도 그 ICBM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지 SLBM 그 이제 잠수함에서 쏘는 이 미사일 발사와 같은 전략적인 도발 가능성 좀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이제 보통 이제 그런 방식의 이제 행태를 보여왔거든요. 예.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트럼프랑 바이든 간의 그 선거가 너무 이제 예측하기 어려워서 예. 사실 북한의 입장으로서도 이제 어떤 후보와 이제 향후 이제 협상을 할 것이냐의 문제를 고려했기 때문에 좀 자제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제 특정 후보가 이제 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북한 문제가 이제 우선순위가 되기까지 좀 압력을 넣기 위해서는 그런 ICBM이나 SL 도발이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지금 북한이 겪고 있는 그런 삼중고 얼마 전에 이제 북한에서 이제 성명으로 나왔잖아요. 수해라고 하든지 코로나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내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ICBM이나 SLBM조차도 그러니까 발사 도발 같은 것도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이런 예측도 사실 존재하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또 내부적으로 결속을 위해서도 오히려 또 거꾸로 이걸 발사할 가능성도 또 점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부적 결속도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두 가지 방향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제 내부적으로 너무 상황이 안 좋다 보면은 그런 쪽으로 이제 결속을 하는 것조차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이런 측도 이제 존재합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4년간 사실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만큼 예상 가능하지만 바이든이 당선되면 남북 관계 진전에 어떻게 뭐 좋은 점이 있겠습니까? 바이든 같은 경우는 남북관계 진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남북관계 진전을 상당히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제 남북관계에 항상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이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급진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이제 사실 미국은 지금 대선 상황이지만 대선을 빼면 이 코로나19가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네. 뭐 당선 이후에 바이든도 당분간 그런 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뭐 그 대북 관계라든지 또 이제 남북한 관계에 관해서 뭔가 이제 역할을 하기는 당장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선거 국면이 있기 때문에 선거 국면이 이후라도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플러스 이제 경제 회복이거든요, 사실. 그런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사실 대외 정책 전반이 사실 좀 후순위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대외 정책 중에서도 이제 북미 관계보다는 이제 미중 관계가 좀 더 이제 우선순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전략이 마련된 다음에 이제 아시아 동북아 지역에서 이제 북미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몇 개월의 시간은 좀 더 이제 걸려야만이 이제 한반도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시간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지금 방위비 뭐 증액 압박해 왔습니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이게 좀 달라질까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 이제까지 방위비 협상의 이제 그런 행태와는 약간 좀 다른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예전 같으면은 이제 뭐 물가 상승률에 이제 준하는 인상률 요 정도만 이제 5년 단위로 협상을 했었는데 1년 단위로 바꾸면서 이것을 어떤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실무적인 요인이 아니라 이제 자율성의 어떤 양보 요 정도의 이제 요인들을 많이 고려했다라고 봅니다. 이제 만약에 바이든으로 바뀌면 그런 것은 예전의 어떤 행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압박은 상당히 많이 들어올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 또 뭐 주한미군은 감축하겠다 이런 으름장도 났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주한미군 감축 같은 경우는 뭐 한반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요. 이제 지금 대선 전에 이제 유럽 전구에서의 이제
미군 주둔 문제가 많이 이제 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독일이라고 하든지 중동 지역이라고 하든지 예. 많은 부분 미군들이 철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인 글로벌 포스처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유럽 전구나 중동에서 이제 철군한 군인들이 이제 아태 지역으로 올 것이냐의 문제는 아직까지 이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전체적인 인도태평양 전구에서의 어떤 제조적 문제 차원에서 보시면 이제 그게 이제 트럼프든지 바이든지 간에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좀 그 미중 관계 좀 여쭤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트럼프 정권에서는 미중 간 계속 패권 경쟁이 계속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바이든이 된다면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아니 바이든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미중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레토릭상으로 좀 더 이제 강하게 이제 다가간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대선 과정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레토리컬하게 이제 세게 나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성과를 얻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미중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구조적으로 지금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왔기 때문에 정권이 누구에게 가더라도 이제 불거질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양국 사이에 미중 사이에 무역 불균형 등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집권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그 트럼프의 발언 자체가 세기 때문에 이게 또 감정적으로 또 이제 중국을 자극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트럼프 때처럼 극단으로 치닫는 미중 무역 전쟁 이것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다. 이것도 좀 조심스럽게 전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미중 간의 어떤 디커플링이라고 하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상정하면서 이제 정말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라고 한다면, 바이든 캠프 내에서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과의 어떤 경쟁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지만, 어느 수준까지 이걸 끌고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합의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이제 다만 트럼프 같은 방식으로는 중국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핵심 부분 을 중심으로 이제 미중 간의 경쟁이 이제 격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미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상호 의존이 상당히 높은 부분, 그다음에 이제 상호 이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디커플링이라고 하든지 경쟁 부분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좀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무역을 보면은 이제 미국도 중국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를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제 바이든이 만약 당선되면은 이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트럼프와 같이 이렇게 어떤 중상주의적인 접근이나 정말 미국 우선주의적인 접근을 취하지는 않을 생각이 이제 정강을 통해서도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경제 환경이 좀 더 이제 완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수출이라고 하든지 어떤 무역 불확실성도 지금보다는 좀 더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이를테면 그 화웨이 문제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부품을 쓰지 마라 해가지고 우리 이제 한국에도 결정을 해라. 어느 쪽에 설치 이렇게 압박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까지는 앞으로 나타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화해의 문제는 사실 사이버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제 바이든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경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안보 문제로 이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금과 같은 일반적인 무역 환경에 있어서는 좀 더 상황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우리는 냉정하게 상황을 보고 대응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하다 보십니까? 사실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끌고 온 그 미중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이제 4년 상당히 많이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당히 구조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제 한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대외정책적인 어떤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구현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였습니다.